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글 TV 스트리머에 관한 프리뷰를 진행을 해봤었죠. 8월 13일에 메이드 바이 구글을 통해서 정식 공개가 될 구글 TV 스트리머에 관한 사양과 외관 등을 살펴봤었는데요. 자, 오늘은 여태까지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구글 TV 스트리머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작인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스트리밍 디바이스계의 게임 체인저였죠. 자, 그럼 과연 구글 TV 스트리머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리밍 디바이스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적나라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스펙에 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스펙 중에 일부 정정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SoC 시스템 언칩과 관련돼 가지고 암로직 S905X5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계 관계자 중에 한 분이 구글 TV 스트리머의 펌웨어의 카피를 아마 입수하셨나봐요. 그리고 그 펌웨어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구글 TV 스트리머의 사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알게 된 구글 TV 스트리머에 탑재된 SoC는 암로직 S905X5가 아니고 미디어텍의 MT8696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미디어텍 MT8696이 어떤 제품이냐? 2021년에 출시가 된 Fire TV Stick 4K Max에 tab재가 된 SoC입니다. 이게 뭐야? 그럼 여전히 구형이잖아. 그렇죠. 구형 맞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스펙이 Fire TV 큐브에 들어가는 SoC도 아니고 Fire TV 스틱에 들어가는 SoC가 들어간다. 야, 이거는 조금 갸우뚱해지는 거죠.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CPU와 GPU 사양도 바뀌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CPU는 ARM Cortex A510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었습니다. ARM Cortex A55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A55? 이거 옛날에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에 들어갔던 거 아니야? 맞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GPU는 ARM Mali G310V5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이미지네이션 테크 파워 VR G29215가 탑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왜? 기존에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에 들어가 있었던 ARM Mali G31MP2와의 성능은 그럼 어느 것이 더 좋은가를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gadgetversus.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두 GPU의 비교 테스트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능이 동일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CPU와 GPU의 성능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와, 이름 황당하죠. 2020년에 전작이 출시가 되었고 이제 4년 만에 새로운 신제품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전작과 성능의 차이가 없는 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구글은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에 비해서 22%가 더 빨라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동일한 CPU와 동일한 성능의 GPU를 쓰는데 어떻게 22%나 더 빨라질 수가 있지? 그게 저는 순전히 램 파워 때문이 아닐까. 즉 기존의 2GB였던 램이 4GB가 되어서 공간이 넉넉해지면서 훨씬 더 기기를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내부의 회로 같은 것들을 잘 설계를 해서 전력 소모도 줄이고 또 좀 더 빠르게 구동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향상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드웨어적으로는 기존작인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와 신작인 구글 TV 스트리머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스펙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신제품을 소개하는 입장에선 좀 난감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월마트의 On 4K 프로와는 그럼 무엇이 더 나은가를 또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스펙이 있습니다. 일단 SoC의 측면에서 보면 알려져 있기로는 미디어텍 MT8696이 암로직 S905X4보다 먼저 나온 칩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성능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CPU는 동일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고, GPU 같은 경우에는 On4K 프로에는 ARM 말리 G31 MP3가 들어있어서 MP2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램과 롬 같은 경우에도 롬은 32기가 동일한데 램은 On4K 프로가 3GB여서 구글 TV 스트리머에 비해서 1GB가 좀 작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 엄청난 성능 차이를 보여줄 것 같지는 않다. 거의 유사한 성능일 것 같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OS의 경우에는 On4K 프로가 안드로이드 TV 12를 탑재를 하고 있으니 안드로이드 TV 14가 얼마만큼 안드로이드 TV 12보다 좋은가에 따라서 그 성능이 좌우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와이파이 같은 경우엔 On4K 프로는 와이파이 6가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글 TV 스트리머는 여전히 와이파이 5란 얘기죠. 속도 면에서 당연히 On4K 프로가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On4K 프로가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24년 신제품이라고 하면서 2013년에 개발이 된 와이파이 5를 채택을 했다는 건 저는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와이파이 6가 상용화가 되었고 심지어는 와이파이 7도 상용화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은 왜 와이파이 5를 채택을 했을까요? 그러면서도 유선 랜 포트는 또 기가비트 유선 랜 포트를 채택한 거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블루투스의 경우에는 구글 TV 스트리머의 버전이 5.1인 반면에 On4K 프로의 버전은 5.0이라서 구글 TV 스트리머가 한 단계 더 업데이트된 버전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5.1과 5.0 간에 드라마틱한 차이는 별로 없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큰 차이라 볼 수는 없겠습니다. 유선 랜의 경우에는 의미가 있죠. On4K 프로의 경우에는 100메가 랜 포트가 들어가 있는데 구글 TV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기가비트 랜이 들어가 있으니까 유선 랜을 꽂으면 On4K 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메가비트 per second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구글 TV 스트리머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유선 인터넷 속도 그대로 예를 들어서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성 측면에서는 또 On4K 프로는 USB A 타입 3.0 포트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동영상 파일 같은 것들을 On4K 프로와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구글 TV 스트리머의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 입력 포트가 없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때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USB PD를 지원을 하는 허브를 사용을 해서 외부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번거로울 따름이죠. 어쨌든 그래서 외부 입력 측면에서는 On4K 프로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웃풋 측면에서도 HDMI 2.1이냐 2.0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구현하는 TV나 각종 디스플레이의 성능에 따라서는 HDMI 2.1이나 2.0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의미가 있다면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진 환경이어야지 좀 더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큰 차이 아닙니다. 그 외에 디스플레이나 사운드적인 측면에서는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기타 특성 중에서도 On4K 프로의 경우에는 Find Remote 버튼이라든가 바로가기 버튼인 스타 버튼 같은 것들이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메탈 플랫폼이 없어서 내지는 제미나이 서포트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할 거냐? 전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 TV 스트리머와 월마트의 On4K 프로의 스펙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On4K 프로가 훨씬 더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반값이야. 아니 이러면 왜 우리가 구글 TV 스트리머를 사야 됩니까? 이유가 없거든요. 전 그래서 이 스펙을 딱 보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야 구글 너 정말 1억이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4년 만에 내놓은 신제품의 스펙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더란 얘기죠. 그럼 왜 이런 참사가 생겼을까? 자, 구글 블로그에서 구글 TV 스트리머를 최초로 소개하는 포스트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를 누가 썼는가가 중요해요. 누가 썼는가? 크리스티나 카오라는 분이 썼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전 관심이 없죠. 이 사람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가 관심이 있죠. 이분은 뭐라? 구글 네스트의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이거 이상하죠. 왜? 아니 구글 TV 스트리머라면서요. 영상 스트리밍 디바이스를 왜 구글의 IoT 허브인 네스트를 담당하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소개를 하죠? 이거 이상하잖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뭔가 느낌이 좀 쎄하다. 요즘 IT 업계에 감원바람이 막 불었다고 하잖아요. 이때 이 크롬캐스트 관련된 부서들이 통으로 날아간 거 아닌가? 그리고 강제로 그 네스트를 권장하는 부서와 합쳐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신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와 기존에 존재하던 네스트를 그냥 짬뽕을 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라는 좀 불순한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죠. 실제로 구글 TV 스트리머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면 반 정도는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의 기존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반 정도는 네스트의 기능인데 구글 TV 스트리머에 새로 탑재가 된 기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TV를 통해서 굳이 조명을 조정을 해야 하며 온도를 조정을 해야 하며 왜 굳이 TV를 통해서 CCTV를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좀 갸우뚱하긴 하지만 어쨌든 구글의 전략은 이 구글 TV 스트리머를 통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스마트 홈을 관장하는 허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 저 같은 스트리밍 디바이스에 진심인 사람, 영상 체험에 진심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뭔가 라고 좀 어리둥절해지는 순간이 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쯤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는 동글 타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글 TV 스트리머는 셋탑박스 타입이에요. 그럼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왜 동글이 아니고 셋탑박스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셋탑박스여야 하나 보지. 기존의 동글로는 구현을 할 수가 없나 보지. 그래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구글 TV 스트리머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의 동글이 나란히 있습니다. HDMI 포트 둘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USB-C 타입 전원 둘 다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구글 TV 스트리머에는 유선 랜 포트가 있네. 동글에는 없잖아. 동글에 없죠? 없는데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구글에서는 이런 액세서리를 판매를 합니다. 유선 랜 포트가 달려있는 플러그를 이미 예전부터 팔고 있었어요. 즉 구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현재 구글 TV 스트리머가 구현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당연히 동글 형태에서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셋탑박스 타입으로밖에 만들 수 없었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 알겠어. 하지만 구글 TV 스트리머를 셋탑박스로 만들 수도 있잖아. 셋탑박스로 만들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폼 팩터는 일단은 그 용도가 먼저 확정이 되고 그 용도에 맞는 폼 팩터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구글 스트리머가 현재 구현하고 있는 기능들은 모두 동글로서 구현이 가능하고 꼭 셋탑박스일 필요는 없는 것들이에요. 즉 기존의 크롬캐스트 with 구글 TV의 폼 팩터를 계속 유지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굳이 셋탑박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셋탑박스로 만들려면 셋탑박스만이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줘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탑박스여야지만 하는 기능이 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다른 외부 연결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즉 USB A 타입 포트가 되었건 SPDIF 포트가 되었건 아니면 마이크로 SD 카드든 SD 카드든 이런 슬롯을 넣어주건 해가지고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자리에 진득하게 놔두어서 마치 미디어 허브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용도라면 그러면 셋탑박스로 존재해야 할 당위성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구글 TV 스트리머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기능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렇게 구글 TV 스트리머 위에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를 하는 겁니다. 무선 충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건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놔두고 스마트폰을 그냥 올려두기만 하면은 무선 충전이 자동으로 되게 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면 좋아. 그러면은 또 셋탑박스로서의 존재감을 인정해 줄 수 있겠어. 하지만 이런 기능도 없죠.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에 지금 네스트의 기능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사물 인터넷의 플랫폼으로서 매터도 들어가 있고 하다면서요. 그리고 인공지능 제미나이도 서포트를 한다면서요. 그럼 그에 걸맞는 조그만 LCD 창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굳이 TV를 통해서 일일이 뭔가를 확인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LCD 창이 들어간다. 이렇다면 그래 역시 셋탑박스로 존재해야 될 의미가 있겠어 라고 인정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유선 랜 포트가 있으니까 아예 구글 TV 스트리머를 와이파이 공유기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면 그러면 또 셋탑박스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왜? 공유기는 한 자리에 붙어 있어야죠. 이걸 왔다 갔다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기능도 없고 그럼 아주 양보를 해서 그냥 일반 AI 스피커가 그렇듯이 그냥 스피커를 달아놓고 고품질의 음악을 이 구글 TV 스트리머를 통해서 들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의미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없어요. 즉 지금 현재의 구글 TV 스트리머의 폼팩터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왜 셋탑박스 형태로 존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납득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얘가 굳이 TV 옆에 떡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뭔가 눈에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의미를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그냥 동글 형태로 만들어서 기존의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마냥 TV 뒤에 숨어서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하는 그런 역할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명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이제껏 나왔던 IT 기기들 중에 제일 못 만든 제품명이 바로 이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너무 길어? 무슨 의미인지는 직관적으로 알겠어. 도움이 돼. 그죠? 기존에 크롬캐스트라는 것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캐스팅이나 미러링하는 도구였을 뿐이지만 이제는 구글 TV라는 플랫폼이 생겨서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롬캐스트다 라는 측면에서 구글 TV가 탑재가 된 크롬캐스트다. 그래서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직관적으로 뭔지는 알겠어. 하지만 그것을 부르는 게 너무 힘이 들잖아요. 제가 오늘도 계속 전작인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부르기가 힘이 드니까 그냥 크롬캐스트 4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주 못 만든 이름이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구글 TV 스트리머는 나름 괜찮아졌다. 그나마 아직도 조금 길기는 하지만 그나마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보다는 구글 TV 스트리머가 조금 더 짧아졌다, 부르기가 쉽다 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구글 TV 스트리머가 진짜로 이 제품을 제대로 상징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우리가 스펙을 살펴봤듯이 기존의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의 스펙과 거의 유사한 스펙을 가져서 이 4년간의 공백을 통해서 훨씬 더 발전이 된 스트리밍 디바이스로서의 위용을 뽐냈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구글 TV 스트리머에 있는 스트리밍 기능은 그냥 4년 전의 성능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램과 롬의 용량이 늘어났잖아. 그리고 OS도 안드로이드 TV 14라잖아.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예전에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가 나왔을 때의 그 놀라움, 정말 시장 자체의 판도를 바꿔놓을 정도의 미래지향적인 충격, 이런 것들을 주고 있는 장치냐라고 볼 적에는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이 구글 TV 스트리머는 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신제품,
제품은 구글 TV 스트리머라는 이름보다는 네스트 위드 구글 TV가 아니냐. 즉 기존의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는 구글 TV 플랫폼이 탑재된 크롬캐스트였다면 이번에 이 디바이스는 구글 TV 플랫폼이 탑재가 된 네스트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구글 TV 스트리머라는 이름은 조금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크롬캐스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과거에 1, 2, 3, 4대를 거쳐온 크롬캐스트의 미션은 오래된 안스마트한 TV를 스마트한 TV로 만들어주는 기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TV가 다 너무 스마트해졌어요. 이제는 안스마트한 오래된 TV를 점차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TV에는 다 타이젠이니 웹OS니 안드로이드 TV니 이런 OS들이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고 그 OS를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니 넷플릭스니 디즈니 플러스니 웨이브니 티빙이니 뭐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TV들이 대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존의 크롬캐스트의 미션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대로 크롬캐스트는 없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아마 구글이 이제는 크롬캐스트의 본질적인 미션은 완수가 되었으니 이대로 사장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 효용성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네스트와 그 기능을 결합해야겠다라고 판단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네스트를 비롯한 홈 오토메이션 내지는 스마트 홈 허브가 자리 잡지를 못했죠. 물론 개중에 이런 스마트 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또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IoT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 크롬캐스트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저는 크롬캐스트의 바뀐 미션은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TV뿐만 아니라 어떤 디스플레이든 그 모든 디스플레이를 다 스마트 TV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니터가 됐건 빔 프로젝터가 됐건 그 어떤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매체라면 거기에 크롬캐스트를 꽂아서 스마트 TV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미션을 생각해 본다면 기존의 스마트 TV를 훨씬 더 좋은 스마트 TV로, 즉 기존의 스마트 TV가 절대로 구현할 수 없는 신기술, 신기능, 더 나은 경험을 크롬캐스트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크롬캐스트의 변화된 미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미션을 바탕으로 볼 때 첫 번째 미션, 즉 어떤 디스플레이든 이것을 스마트 TV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는 미션은 휴대성이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탑박스 형태보다는 동글 형태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기존의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가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구글 TV 스트리머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고사양의, 훨씬 더 첨단 기술이 적용이 된, 그래서 그것을 붙이는 순간 스마트 TV로서는 구현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고급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SoC든 CPU든 GPU든 아니면 와이파이든 블루투스든 뭐든 간에 거기에 최고만을 때려 박아가지고 향후 4, 5년 내에는 이것이 스트리밍 미디어를 구현하는 셋탑박스로는 최고다라는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크롬캐스트의 미션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 출시가 된 엔비디아의 쉴드 TV가 아직까지도 최고의 스트리밍 디바이스로 꼽히는 건 이건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이제 막 발표가 된 구글 TV 스트리머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결론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많은 외국의 유튜버들이 얘기를 하는 RIP 크롬캐스트, 즉 Rest in Peace 크롬캐스트 안녕, 굿바이 라고 하는 것은 호들갑에 지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구글 TV 플랫폼이 탑재가 된 네스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 주어지는 가치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인데 가격은 오히려 2배가 되었다. 이거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저라면 구글 TV 스트리머보다는 차라리 On4K 프로를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구글 TV 스트리머를 사전 구매를 해 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구글 TV 스트리머에 관한 총평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여태까지 알려진 정보들만으로만 판단을 한 것이고, 실제로 8월 13일에 있을 Made by 구글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또 새로운 뭔가가 발표가 된다면 그러면 또 달리 생각할 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9월 24일에 발송이 시작될 실물을 직접 받아보고 나면 또 저희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요. 그때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구글 TV 스트리머는 Nest with 구글 TV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저희 사전 평가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시들랄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게 저의 평가인걸요. 자, 오늘 컨텐츠도 유익했다. 그런 생각 괜찮은데? 크롬캐스트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나름 공감할 면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감자